2025년 서울 오피스 시장. 와, 정말 기록적인 거래액을 쏟아내면서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이게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그냥 신기루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1조 7천억 원. 이게 믿겨지시나요? 이게 바로 2025년 딱 상반기 동안에만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거래된 돈의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아니, 2025년이 아직 반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11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벌써 2023년 한 해 전체 거래액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와, 이러니 고금리 쇼크 이후에 시장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신문 헤드라인만 딱 보면 이건 뭐 완벽한 회복 그 자체죠. 자,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한꺼풀씩 벗겨보시죠. 아니, 그럼 이 엄청난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좀 놀라운데요. 시장 전체가 막 다 같이 뜨겁게 달아오른 게 아니었어요. 이 거래를 이끈 주역은 바로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하죠.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선매입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가 막 달려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전략적 투자자, SI가 대체 누구냐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냥 본인들이 직접 사옥으로 쓰려고 건물을 사는 회사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금융 수익률 따지는 것보다 당장 우리 회사가 쓸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하니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거죠. 최근에 있었던 CJ 올리브영의 KDB 생명타워 인수나 현대차가 스케일타워 나머지 지분을 사들인 것 같은 아주 굵직한 거래들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을 확 부풀리는 또 다른 착시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선매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이미 계약은 다 해놨던 아주 큰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필 2025년에 완공이 되면서 그때 계약했던 거래 금액이 올해 실적으로 한 방에 쾅 잡히는 거예요. 이 금액만 해도 무려 2조 8천억 원이나 되니까 지금 시장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막 드라마틱하게 회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새로운 돈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상장 리츠인데요. 덕분에 이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 사듯이 아주 쉽게 이 비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시장으로 아주 큰 돈이 흘러들어오는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의 밝은 면,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부터가 투자자들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걱정거리 하나가 겨우 사라지나 싶었더니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걱정거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고민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최대 걱정거리는 뭐였죠?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리, 그러니까 돈 빌리는 비용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체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른 겁니다. 그 펀더멘털이 약해진다는 말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공급의 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8년부터 딱 3년 동안 서울에 새로 지어질 오피스 면적이 무려 164만 평에 달한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물량이 시장을 덮치기 일보 직전인 거죠. 아니, 공급이 많아지는 게 왜 문제냐고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빈 사무실, 즉 공실이 늘어나겠죠? 그럼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빈 사무실을 채워야 하니까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임대료를 예전처럼 막 올리기가 힘들어지고요. 결국 이게 임대료 상승률 둔화라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과잉의 신호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2023년에는 임대료가 무려 9.7%나 올랐거든요. 정말 폭발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2025년에는 2.4%까지 뚝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가파르게 월세 올리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입지죠.
그래서 진짜 기회가 어디에 있고 또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려면 서울의 3대 핵심 업무지구를 따로따로 떼어서 봐야 합니다. 이 세 지역의 상황이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앞으로 공급 폭탄이 터질 위험이 가장 큰 도심 CBD는요. 오히려 가격이 좀 조정되면서 싸게 살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요. 반면에 공급이 안정적인 강남 GBD는 워낙 비싸니까 정말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급 걱정이 제일 없는 여의도 YBD는 투자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앞으로 쏟아질 새 오피스의 무려 35%가 이 도심권, CBD 한 곳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쇼크가 서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의도, YBD는 왜 안전 피난처라고 불리는 걸까요? 일단 빈 사무실이 거의 없어요. 공실률이 1.3%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세입자보다 건물주가 갑인 시장이고요. 게다가 요즘 재건축 붐이 일면서 오히려 사무실을 찾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신 도심이랑은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걸 다 종합해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과연 새로운 상승장의 출발점일까요? 아니면 푹 꺼지기 직전의 거품일까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시장을 좋게 보는 쪽과 나쁘게 보는 쪽의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좋게 보는 쪽은 그래도 금리가 낮아졌고 리츠 같은 새로운 돈도 들어오고 거래량도 많지 않냐 이걸 근거로 들고요.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쪽은 저기 다가오는 거대한 공급의 벽 안 보이냐? 공실률은 오르고 임대료 상승세는 꺾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시장의 딜레마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고민이 예전처럼 투자를 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질문, 바로 무엇을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 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 멀리 거대한 공급의 벽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과연 지금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새로운 정상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슬아슬한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은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